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5월 2주차 1위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금요일에 포화주로 해서 경주가 진행이 됐고요.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도 서울에서 포화 내지는 불량주로 해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일요일은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세 마필들 상관마의 두 번째 관문인데요. 일단 KRA 컵 마일즈 첫 번째 관문에서는 부산의 오아시스 블루가 아주 손쉽게 트로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반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오아시스 블루가 손쉽게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해당 경주에서 살펴보기로 하겠고, 아직 토요 경마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로 상태를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로가 약간 포화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텐데, 현장에서 주로를 잘 파악을 하고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5번 오아시스 퀸이 문세영 기수 기승으로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전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발걸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왔던 마필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문세영 기수의 이름값이 좀 더 더해졌고, 문세영 기수가 탔으니까 조금 더 잘 뛰겠지 하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리 퀸이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자, 글로리 퀸하고 최저배당으로 빠지는 마필이 라운더 캐비아죠. 라운더 캐비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전 경주 4월 12일 경주 제 방송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름이 예쁘다, 삼복승식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발걸음이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착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습니다. 직전보다는 더 좋아졌어요. 발걸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또 다른 이제 인기 마필은 안쪽에 두손으뜸인데, 자, 두손으뜸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갈 수 있죠. 스타트가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은 갈 수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은 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드 투 스피어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인기마로 갈지 안 갈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로드 스피어를 왜 보느냐면, 여기에서 지금 가장 빠른 마필은 두손으뜸이 가장 빠르죠. 선행 가요. 그런데 로드 투 스피어도 기본적인 스타트가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체구가 좀 작아요. 직전 경주 438kg, 현장에서 체중이 좀 더 빠지면 안 좋겠지만 좀 쪄서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얘도 기본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쏘고 나간다고 그래도 4번이 바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5번도 옆에 이렇게 쓰겠죠. 문세영 기수도 서서 이렇게 따라갈 텐데, 로드 투 스피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있고, 직전에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하면서 전개가 이렇게 썩 잘 풀리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게이트가 4번 조건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두손오뜸이라는 빠른 마필이 있기는 하지만 보내놓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김초로 기수가 두손오뜸 잡아보겠다고 막 옆에 대놓고 몰고 따라가지만 않고 자기 페이스만 딱 지키면서 보고 따라가면 충분히 결승선에서 한 걸음은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뭐 인기 마필들도 다 좋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서울 1경주에 여러분들께 로드 투 스피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2경주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는 이제 1400 중거리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7번 스위트송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스위트송과 6번 퍼지루비, 이 두 마리가 현장에서 이제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자, 스위트송도 직전에 선행을 갔다가 비바닥이었죠. 그때도 비바닥에 선행을 갔다가 발걸음이 좀 부족했어요. 자, 그리고 퍼지루비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이 편성이 워낙 약한 데서 앞에 가면서 외곽 선입 전개로 가면서 버텼던 발걸음입니다. 이 두 마리는 직전에 이제 앞선 전개를 했던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가 있죠. 앞선 전개를 했던 마필이 승리바로우주라는 마필도 비바닥에 선행을 가면서 발걸음이 무뎌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현장에 가면 6번, 7번이 더 많이는 팔려줄 거예요. 팔려줄 건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승리바로우주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퍼지루비는 끝걸음은 솔직히 못 믿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일요일날 또 비바닥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어차피 세 마리가 앞에 가는 상황이면 마이야 기수가 앞에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한별이나 이동화 기수보다 마이야 기수 자체가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승리바로우즈가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승리바로우즈도 끝걸음이 그렇게 시원한 마필은 아닙니다만 퍼지루비라든지 스위트송보다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경마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m를 내가 15초에 뛴다. 자, 그럼 나는 뭐 잘 뛰는 것도 아니고 못 뛰는 것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번에 나랑 같이 뛰는 애들이 100m를 16초, 17초에 뛰는 애들이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거지. 그쵸? 근데 내가 15초를 뛰는데 나랑 같이 뛰는 애들이 13초, 14초를 뛰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경마가 항상 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상대 마필들이 어떻게 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져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퍼즈룹이나 스위트송 끝걸음을 못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이 승리바로우즈 어차피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얘가 버틸 빵수가 조금 더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자, 인기마 3파전으로 보이는데 자, 그 중심에는 이번 승리바로우즈를 말씀드릴게요.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는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뛰는 것 같이 뛸 것 같은데 자, 3번 겨울장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 기승. 원래 겨울장미라는 마필은 모래에 좀 민감을 했어요. 모래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모래 맞고 막 뒤로 처지면서 문세영 기수가 탔음에도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는데 이 직전 경주를 보시면 문세영 기수가 모래 맞고 따라가면서 모래에 대한 적응력은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적응을 한 거죠. 말이 모래에 대해서 적응을 해서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좀 더 낫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깜빡이 가는 마필이 조상범 기수의 차밍 퀸입니다. 차밍 퀸. 차밍건이라는 마필이 있었잖아요. 그 차밍 퀸이 이제 또 나왔는데 차밍 퀸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어요. 데뷔전이었는데 조상범 기수하고 좋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데뷔전을 한 번 뛰고 이번에 두 번째 경주잖아요. 물론 겨울장미도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세는 보이고 있죠.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여기 이제 성장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 차미퀸 같은 경우에 저는 직전 경주보다 확실히 말이 성장세가 빠르게 보이더라고요. 직전에 데뷔전 뛰고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번 경주 겨울장미도 당연히 문세영 기수 기승으로 좋아진 모습은 맞는데 이번에는 저는 조상범 기수의 차민퀸이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라온 사일런스하고 그리고 9번 인디언 태핏 이 두 마리는 또 직전에 같이 뛰었죠. 같이 뛰면서 라온 사일런스가 조금 더 우위에 2착의 발걸음 보여줬고 인디언 태핏이 3착을 들어왔던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자,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같이 조제로 기수는 여기는 이제 정우주 기수에서 조제로 기수로 변경이 되었죠. 라운 사일런스하고 인디언 태핏 직전하고 거의 발주 번호도 비슷하고 똑같은 포지션을 간다 그러면 이번에도 라운 사일런스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차피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 그 중심에서는 저는 1번 차민퀸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일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금화펜서예요. 금화펜서가 아주 원사이드하게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금화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거세마필로 되어 있죠. 직전 경주 4월 11일 경주를 뛰고 나서 바로 거세 수술을 했어요. 근데 거세 수술을 하고 지금 4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와 이게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냥 거세라도 이게 말이 좀 그래도 근육 이완제도 좀 맞고 약간 좀 휴식이 필요하긴 한데 얘는 거세하고 2주 만에 조교를 시키는데도 완전히 애가 컨디션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훈련 때 모습이 날아다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4주 거세하고 바로 출전하고 있는데 컨디션은 어마어마하게 좋다. 거세하고 더 집중력은 더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5번 바빌론 폭스가 현장에서 두 마리가 깜빡이를 갈 거고 드림마까지 팔려줄 건데 어차피 드림마는 또 선행 가겠죠. 김어수 기수가 직전처럼 비바닥이라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선행을 가도 끝걸음이 시원하게 나오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봐야 되겠고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는 금화펜서가 거세 이후에 빠르게 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컨디션이 워낙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화펜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8마리
조촐하게 출전하고 있는데 강축이 딱 버티고 있어서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으로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하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안쪽에 마필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골드퀸즈가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고, 박태준 기수의 새로운 가이, 이혁 기수의 비바청수, 안쪽에 1, 2, 3번이 먼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골드퀸즈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하고 계속적으로 호흡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뭐 직전 경주도 좋은 발걸음을 보였고, 이번에 또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니까 당연히 팔리죠. 새로운 가이는 직전 경주부터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훈련 때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훈련 때 발걸음은 새로운 가이가 가장 좋아 보이더라. 훈련 모습이 좋은 모습이었고, 비바청수는 직전에 이제 이혁 기수가 착순에 만족을 해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직전에는 이제 11번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은 좋아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고 전개도 좋게 잘 나올 수 있는데 직전에는 너무 외곽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전개가 좀 그렇게 받쳐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어요. 3번으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혁 기수가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잘 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이 뭐 문세영 기수,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도 좋지만 직전에 게이트 조건이 나빠서 좀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 못했던 비바청수를 저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버리면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또 인기 마필로 팔리는 당대초월이에요. 당대초월. 당대초월 같은 경우에는 언제였습니까? 3월 30일 경주, 3월 30일 경주 CC1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 마필로 팔렸을 때 방송 돌려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쪽 게이트라서 얘가 모래 맞을 수 있는 편성이라 좀 위험하다. 인기 마필이지만 강하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왜? 얘는 모래 좀 안 좋아요. 모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이 따라가는 전개면 안 돼요. 좀 힘들어. 근데 이번에 보세요. 외곽 9번 게이트잖아요. 상대 초월이. 그래서 안쪽에 어차피 안쪽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안쪽 마필들 보내놓고 CC1 기수가 외곽에서 그냥 그대로 뭐 한 4열 5열 바깥으로 돌아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왜? 외곽이니까. 모래 피해서 선입전개할 수 있는 외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자, 직전에는 제가 인기 마필이었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약간 좀 덜 팔리지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9번 당대초월이에요. 인기 마필 중에서는 비바청수, 좀 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당대초월 두 마리 말씀드리면서 서울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부산 2경주는 제가 준메인 경주로 빠르게 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은 7번 퓨어마린이에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뭐 금요일 5월 9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실바 기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만은 일요일 5월 11일 일요일은 좀 다르죠. 왜? 5월 11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있어서 A급 기수들이 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빈자리를 다실바 기수 혼자 지키고 있어요. 남아있는 부산의 기수들 중에 A급 기수가 다실바예요. 그래서 다실바 기수가 일요일은 하루 종일 인기 마필에 기승을 하고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퓨어마린. 자, 그리고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게 하늘평정입니다. 7번, 9번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죠. 깜빡이로 갈고 여기 안쪽에 서기초원이 이제 인기 마필로 대안으로 팔려주고 있는 이제 그런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이유는 퓨어마린, 하늘평정, 서기촌 얘네들도 직전보다 좋아졌죠. 왜? 이번 경주는 아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망아지들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보다 이번 경주 좋아진 마필들이 많아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정말 많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인기 마필들만 좋아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복병 마필들도 그만큼 좋아졌단 말이에요. 인기 마필들 좋아하실 때 걔네들은 뭐 놀았겠습니까? 걔네들도 좋아지면서 이번 경주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복병마 한 마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계적인 조건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성장세를 빠르게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기수 변경까지 돼서 마방에서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은 상태로 출전을 하고 있다.
자, 그 복병마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복병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습니다만 얘네 세 마리를 다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준메인 경주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17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좀 장거리 경주인데, 자, 안쪽에 럭키페이머스, 월드조이, 그리고 외곽에 9번 에코포레, 이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현장에서 끌고 있는 거죠. 에코포레 같은 경우는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맞죠? 네. 승급전. 직전에 이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15마신을 이겼어요. 15마신. 와, 15마신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안 보였죠. 뭐 어마어마하게 이겨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승급전인데 직전처럼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선행을 가면 좋겠습니다만 선행을 못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면 잘 뛰겠지만 못 가면 또 못 뛸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래서 축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해요. 자, 그러면 럭키페이머스나 월드조이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직전에 럭키페이머스가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근데 얘가 늑발주를 하면서 늑발주 한 덕에 잘 뛴 마필이 뭐예요? 슈퍼블루문이죠. 1번, 3번이 직전에 같이 뛰었는데 CC1 기수가 럭키페이머스 늑발주 해가지고 후미전개 하다가 못 올라와니까 슈퍼블루문이 직전에 이제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물론 전개도 잘 풀리고 뭐 여러모로 좋았죠. 말도 잘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잘 뛰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김태훈 기수가 정말 잘 탔어요. 정말. 이거는 김태훈 기수가 거의 예전에 뭐 페로비치급으로 말을 타버리더라고요. 진짜 잘 탔습니다. 이번에도 김태훈 기수가 탔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지만 김태훈 기수가 기승정지라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도 슈퍼블루문이 복병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전에 들어왔던 걸음이 뽀록의 발걸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력으로 들어왔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보고 싶고, 자, 월드조이가 뭐 전개적인 이점은 가지고 있죠.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아도 잘 뛰는 마필이고 선입전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럭키페이머스가 직전에는 인기 1위로 팔렸지만 늑발주 때문에 못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발주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얘도 잘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니까. 그래서 인기 마필인 올드조이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하겠고, 근데 저는 이 럭키페이머스가 이번에 좀 더 좋아 보인다. 2번 에코포레보다는. 그리고 이번 경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복병 마필은 한번 슈퍼블루문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3경주는 전원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기마필은 여전히 다실바 기수죠. 하루종일 다실바가 인기마 탑니다. 서부댄싱. 직전에 12번 게이트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2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져서 당연히 얘가 많이 팔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서부댄싱을 축으로 깜빡이 팔리는 마필은 12조 마방의 108번 모준호, 12조 조용배 조교사와 모준호 기수의 만남인데 깜빡이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토브 댄싱은 인정이 되죠.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팔리는 게 이제 모어 앤드 모어. 직전에 5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어요. 이번에는 정상 주기는 아니고 12주. 이번에도 조금 딜레이가 됐죠. 이번에는 3개월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인기 마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인기 마필들 중에 믿을 수 있는 건 딱 한 마리예요. 서브 댄싱 한 마리밖에 없고, 108분 모어 앤드 모어는 들어와야 들어오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자, 왜? 서브 댄싱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은 뭐 솔직히 뭐 왔다라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왔다라는 느낌을 주는 마필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서브 댄싱만 넘어가면 돼. 얘만 이기면은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상태가 워낙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표현했듯이 훈련 때 모습을 보고 제가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편성을 딱 보니까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3경주를 제가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3경주 메인 승부처
부산 3경주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800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3번 맥스위크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다소 올랐습니다. 얘는 선행마죠. 계속적으로 선행 가서 잘 뛰었던 마필이고 일요일날 주로가 아무래도 포화주로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맥스위크가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6번 퍼지킹과 8번 머스킷데이. 8번 머스킷데이가 현장에서는 인기 마필로 갈 겁니다. 머스킷데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CC1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CC1 기수는 퍼지킹에 가서 앉아있고, 두 마리 다 직전에 CC1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퍼지킹을 CC1 기수가 선택을 했는데 부담 중량은 얘는 3kg가 빠졌고 얘는 3kg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킷데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트로피 경주를 뛰었죠. 트로피 경주 뛰면서 이번에 이제 핸디캡 경주로 들어오면서 부담 중량이 내려갔고, 퍼지킹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뛰고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올랐는데 훈련 상태는 퍼지킹이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였어요. 제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어차피 인기마 3마리의 접전입니다. 3번, 6번, 8번 이 3마리 안에서 끝나는 상황인데 저는 6번 퍼지킹이 훈련 때 가장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다실바죠. 라운더 마스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라운더 마스커가 인기 1위로 당당하게 팔려주고 있고, 선입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선행을 가는 마필은 뭐냐? 이용락 기수의 5번 아스터가 선행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아스터도 빠르고 옆에 히어로 제이 그리고 서부 프레임도 다 빨라요. 5, 6, 7 그리고 9도 빠르고 세 마리가 이게 다 빠른 경주인데 그 중에서도 아스터가 선행을 가려고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만약에 토요일에 비가 또 와가지고 일요일날 부산 주로가 또 젖었다. 또 포화주로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아스터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 비바닥의 선행이니까. 일단은 비바닥의 선행은 50%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인기 마필들 말고 여기에서 봐야 될 복병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닥터로이스입니다. 닥터로이스. 그러니까 닥터로이스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아직까지 말이 좀 어려요. 어린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얘는 모래가 문제예요. 모래. 직전에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1번 게이트였습니다. 1번. 그러니까 1번 게이트니까 모래를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죠. 인코스에서 모래 다 맞으면서 말이 축축축축 뒤로 빠져요. 그러면서 걸음도 못 보이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왜? 모래 맞고 안 뛰었으니까. 근데 얘가 그 전에 보면 선행 가서 시원하게 한 바퀴 돌았어요. 왜? 모래 안 맞으니까 잘 뛰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모래를 피해야 좀 잘 뛰는 마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 6, 7 여기 다 빠르죠. 그리고 라운더 마스커도 빠릅니다. 얘네들 보내놓고 외곽으로 자연스럽게 감아 돌면, 어차피 외곽 게이트니까 외곽으로 보내놓고 감아 돌면 충분히 닥터로이스가 모래 안 맞고 결승선에서 한 걸음을 쓸 수 있는 복병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발걸음인데 전개 조건 좋은 닥터로이스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제 2차 상관마 경주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1800m 경주로 진행이 돼요. 이번 경주 보시면 당연히 오아시스 블루죠. 오아시스 블루하고 오아시스 레드하고 두 마리가 다 출전했습니다. 1종 마방에서. 레드보다는 블루가 좀 훨씬 세죠. 직전에 이제 KRA컵 상관마 경주 첫 관문, KRA컵 말지 경주는 오아시스 블루가 너무 쉽게 트로피를 가져가 버렸어요. 진경 기수가 너무 쉽게 경주도 풀어내기도 풀어냈고 결승선에서 발걸음도 워낙 좋았죠. 그래서 쉽게 먹었는데 이번에는 안쪽에 이클립스 더 킹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이클립스 더 킹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이죠. 비바닥의 선행 조건이다. 이클립스 더 킹이 선행 가면은 뺑뺑뺑 돌았어요. 막 100m씩 잡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클립스 더 킹이 이 오아시스 블루를 저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오아시스 블루가 더 성장을 해서 직전보다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지, 그거는 이제 뭐 뛰어봐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좀 직전에 아쉬웠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오아시스 블루가 들어올 때
저도 항상 같이 재미를 봤었는데, 자, 이 용비표왕이라는 마필이 있죠. 제가 이 대상경주 용비표왕이 들어올 때 그때 50배를 여러분들하고 적중을 했었고, 직전경주 제가 오아시스 블루하고 용비표왕을 한 방으로 노렸어요. 그때 배당도 안 잃어버려요. 그때 20.5배였어요. 20.5배. 이걸 한 방으로 딱 노렸는데, 아, 다나카 진짜 거의 결승선에서 멀로한테 4분의 3마신을 졌습니다. 이 마이 드림데이한테. 정말 제가 끝까지 좀 응원을 했었는데, 다나카 기수가 조금만 서둘러 줬으면, 진짜 눈곱만큼만 서둘러 줬으면 충분히 이겼을 경주였는데, 져서 안타까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노리려고 합니다. 용비표형이라는 말이 이게 근성도 좋고 상당히 발걸음 좋거든요. 이번에 또 안 팔려요. 이번에 또 뭐 여기서 이렇게 팔려주고 있지만 현장 가면은 오아시스 블루에 붙여가지고 무조건 한 15배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비표왕, 저는 직전의 아쉬움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은 다 좋지만,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다시 한번 용비표왕을 노려보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외곽이 10번 월드위너스맨이죠. 하루 종일 다실바예요. 다실바 혼자 독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기 마필이 혼자 남아있으니까. 월드위너스맨은 뭐 부담 중량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58kg로. 근데 얘를 뺄 수가 있느냐? 뺄 수는 없죠.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마필이고,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 안쪽에서는 운주마가 있습니다. 김호수 기수. 그리고 중간에서는 성실천하 유광희 기수가 있는데, 두 마리가 앞에 간다고 그래도 성실천하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죠. 뭐 어찌 해서 이제 뭐 4등급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승급전은 뛰어봐야 좀 알겠죠. 뛰어봐야 해서 알겠는 상황이라서 세게 노리기는 어렵고, 운주마도 아무리 비바닥에 선행 간다 그래도 믿기는 좀 힘들어요. 오히려 이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 보관산이 안쪽 게이트 최적 중계 조건인데,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 1번 게이트에서 출발해서 들어온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멀로 기수 1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일요일은 주로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추임력에 있어서는 하만봉화산도 좀 괜찮은 발걸음인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얘를 못 빼요. 월드위너스면. 그래서 현장에서 주로 상태 마필들의 컨디션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편성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온라인 10만 명 달성 기념 경주래요. 10만 명을 달성해서, 근데 왜 매출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지 간에,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 경주죠. 안쪽에서는 1번 천궁스톰. 천궁스톰 같은 경우에는 거세 이후에 직전이 이제 두 번째 경주였습니다. 거세 이후 첫 번째 경주는 약간 좀 반응만 보였고, 직전 경주 이제 좀 잘 뛰었어요. 거세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직전 경주도 선행 가서 정말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1번 게이트의 출발 조건, 뭐 선행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10번 스케일킹이죠. 문세영 기수 기승으로 더 많이 팔립니다. 근데 스케일킹은 문세영 기수 기승이니까 꼭 봐야 돼요. 꼭. 왜? 그동안에 김용건 기수가 말을 워낙 못 탔어요. 이거는 또 이상하게 김용건 기수하고 손이 안 맞더라고요. 김용건 기수도 말을 잘 타는 기수인데 얘하고는 손이 안 맞아. 스케일킹은. 문세영 기수로 변경된 게 훨씬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마 두 마리가 상태는 좋아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마리 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외곽의 11번 걸작시대입니다. 걸작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가지고 있죠.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스타트 가지고 있는데, 약간 좀 다리 쪽에 질병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경주마들이 쌩쌩한 마필이 별로 없어요. 다 어디가 아파도 아프죠. 뭐 관절염도 다 많이 갖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뭐 조금 아프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날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1번, 10번 깜빡이 말고, 좀 깜빡이 말고 3차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이번에 전개이 좀 좋은 11번 걸작시대. 지금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잖아요. 전개적인 조건도 좋고 훈련도 잘 되어 있고, 11번 걸작시대를 복병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6경주입니다. 손합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다실바죠. 차종이 다실바야. 금화거티. 금화거티가 이제 승급전인데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또 플러스 1km입니다. 뭐 직전 경주 왜 그러냐면 이제 직전에 트로피 경주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km를 달고 있는데 기본기는 가장 좋죠. 튼튼하죠. 발걸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자 금화거티는 인정을 하고 금화거티하고 팔리는 게 안쪽에 그레이브스 그리고 6번 가속제일. 가속제일은 이번에도 점핑입니다. 점핑. 맞죠? 이번에도 점핑 출전을 하고 있어요. 직전 정도 딱 직전 정도 그 정도 상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안쪽에 원더풀 비더도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원더풀 비더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이제 좀 외곽 게이트로 너무 돌아서 12번이었죠. 12번 게이트 조건이. 이번에 1번 게이트로 완전 끝에서 끝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좋은 좀 전개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마필들인데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금화거티를 축으로 가는 게 맞겠죠. 맞겠고 여기에서 봐야 될 복병 마필 2번 디몬 스파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팔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디몬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경주가 5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5개월 만에 뛰었어요, 말이. 휴양 갔다가 오고 약간 좀 변화된 발걸음을 보인 것 같아요. 양양남 조교사가 맡아서 하면서 훈련의 패턴의 변화도 있고 사용관리의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괜찮은 발걸음을 보였죠.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말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가 좀 찬스가 아닐까. 이번 부산 6경주에 우리가 봐야 될 복병 마필은 디몬 스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안쪽에 있는 이제 캄비그레이트가 대한마필로 팔리고 있고 그리고 그레이 캔디 외곽에 관악산 타이거 중간에 이 세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구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인기 마필 세 마리를 못 믿겠다는 거죠. 관악산 타이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어땠습니까? 1년 6개월 했죠. 1년 6개월. 와, 1년 6개월이면 어마무시하죠. 1년 6개월 만에 복귀전을 뛰는데 1년 6개월 만에 뛰는 말이 배당판을 뚫고 나왔어요. 배당판. 뚫고 나오고 그래도 뭐 착순권에 나름 들어오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뭐 세게 팔리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 그레이 캔디 같은 경우는 코지 기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직전에 이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이동화 기수가 잘 탔습니다. 잘 타고 발걸음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캄비그레이트는 아직 이제 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니까 그렇고 여기서 이제 또 대한 마필을 팔려줄 수 있는 게 샤이닝 로드겠죠.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아직 발걸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편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발걸음의 마필이 없어서 기본 배당 자체가 좀 높을 거예요. 높은 혼전도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무엇보다도 뭐 관악산 타이거라든지 그레이 캔디 자체를 못 믿습니다. 깜빡이 팔리고 있는 이 두 마리를 아예 믿지 못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가지고 가는데 현장에서 주찬원이 딱 제대로 찜을 해놓은 그 충마를 가지고 마번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6번 원더풀 제트를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뛰고 있는 마필이죠. 더군다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더 많이 팔려주는 게 당연하고 현장에 가서 갈 깜빡이는 3번 국대 파이터가 깜빡이를 갑니다. 6번, 3번 두 마리가 깜빡이를 갈 건데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주에 또 공백도 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깜빡이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 국대 파이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좀 말을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덥석 불기는 일단 좀 믿어 못 믿어 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원더풀 제트는 못 빼죠.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7번 드림하너도 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뛰고 있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좀 보이는 마필이 뭐냐면 얘입니다. 파워 빅토리. 파워 빅토리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10개월 만에 복귀전을 뛰었죠. 10개월 휴양을 갔다 오면서 복귀전 치르고 직전 경주가 이제 정상 중이었어요. 보통 휴양을 갔다 와서 복귀전을 치르고 그다음 경주에 이제 좋은 발걸음을 보이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직전 경주 잘 못 보여줬어요, 발걸음을. 근데 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에 이제 게이트 조건도 1번에 코지 기수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장추열 기수가 정말 3번 게이트에서 잘 타긴 잘 탔는데 직전보다 2번이 훨씬 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00m의 안쪽 1번 게이트면 2번이 좀 제대로 된 찬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원더풀 제트가 버텨주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좀 붙여서 갈 수 있는 복병 마필은 파워 빅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중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1경주는 조찬훈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상가 입장에서 마지막 경주 그리고 첫 번째 경주 1경주나 끝 경주를 승부처로 정하는 게 좀 모험이에요. 왜냐면 이제 첫 번째 경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태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말만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감이고,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까지 나갈 때 좀 막히고 차도 막히고 사람들도 붐비고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 경주가 예전처럼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경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제가 이번 11경주를 메인 경주를 추천을 했느냐, 보셔서 알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뭐 8마리 9마리 뛰는 편성이 많았고 거기다 인기맛 접전이 너무 많았잖아요. 입맛에 맞는 경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딱 여기에 복병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요. 여기 이번 경주 인기 마필 뭡니까? 헤더원터죠. 장추열 기수. 직전에 장추열 기수 기승해가지고 승급전에 바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그 승급전에 진짜 코 차이로 안타깝게 졌죠. 그리고 당연히 많이 팔리죠. 그리고 안쪽에서는 뭐 김태희 기수,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케네타운하고 드론킬러 이런 마필들이 당연히 발걸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려요. 그런데 조찬훈이 이번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얘네들하고 맞짱 떠서 해볼 만한 놈이 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좋아요, 상태가.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안 팔려. 왜 안 팔려? 얘네들이 잘 뛰어줬잖아요. 누가 봐도 전적표를 딱 보면 얘네들이 먼저 보이지. 걔는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좋아졌다. 확실하게. 다만 좀 이번 아리송한 그런 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아리송한 것들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승부가 되는구나 라고 딱 느꼈던 지점이 이번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인기마 3마리의 접전으로 쉽게 끝나는 그런 편성은 아닐 겁니다. 조찬훈이 보고 있는 복병이 뭔가 좀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일찍 나가지 마시고 마지막 경주 조찬훈과 함께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전 두수가 너무 적어서 조금 까다로운 하루가 됐고,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수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서 기수가 없어서 1경주부터 6경주까지 다실바가 계속 인기 1위를 타고 있어요. 만약에 다실바가 이제 5월 9일 금요일처럼 뭐 막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막 머리 아픈 거죠, 현장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여러분들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든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5월 3주차 평일 분석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